제가 하나의 화면이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장 방식을 할 때 앞으로 촬영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부분 이렇게 떼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을 클릭하면 이게 촬영에 대해서 이쪽에 기억이 돼 있고 이쪽 부분 글자만 촬영 이렇게 촬영해 갖고 사진을 촬영해서 동영상 촬영 그러면 전체를 합해가지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방식 또는 내가 음성의 영상을 지금 보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식도 같이 포함돼서 파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전 세계 제 기술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식 이제 저장 방식에 있어서 인데 어떤 문서다, 그러니까 어떤 문단이다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제 전 세계에 있어서 각 언어를 전 세계에 있어서 언어를 이제 숫자로 표시하자 그러면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각 나라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뭐 4768번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그거를 똑같이 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주요 단어와 이런 것들을 문장들을 같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나다라, 아마 이것조차도 번호로 사용할 수 있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을, 이것도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A, B, C, D, E, F, G 이것을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조합을 하면 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장되다가 전 세계 국제 언어를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 전 세계 구글이나 아니면 어떤데 마이크로소프트다 이것을 탑재를 해 공통된 약속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지배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지배사업자가 이것을 자기네 컴퓨터에 가지고 입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걸 똑같이 이 표준 방식을 따라라 그러면 숫자로서 정하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면 47,648번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디로 그러면 2,640 예. 그다음에 뭐 안녕 하면 7,600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단어와 문장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표시해서 국제 언어로 통일을 할 수 있다. 그걸로 저장 방식을 삼는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할 때 국제 언어로 막 여행자가 이제 이런 번호를 대면은 그리고 언어를 모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통번역 서비스에서도 휴대폰에서 번역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번호만 치면 이게 통번이 탁 나온다든지 번역 오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오히려 더 각 나라에서 이제 그 번호를 치면 거기서 각자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 언어로 표시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가령 미국이다 영어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갖다 번역하는 게 낫습니까? 한국인이 한국어 번역 그렇죠. 그리고 거기 숫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한국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번역하는 것이 오류 서비스가 없는. 그럼 같은 숫자로 그걸 표시를 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이 자기네 언어로 그것을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전 세계를 언어를 통일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저장 방식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단이다. 어떤 문단이나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번호로 기억할 수 없을까요? 번호로 기억해가지고 그걸 하나로 기억한다. 그다음 어떤 특정 단어를 하나로 기억하는 것과 그 숫자로 표시해갖고 기억하는 것 결합을 해놓으면 그렇죠. 그 결합을 해놓으면 이것을 통째로 그거를 저장했던 것을 한꺼번에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특정 문단만 딱 찾든지 특정 사진의 설명을 곁들일 거 아니에요. 향후에는 여기서 AI가 어떤 영상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동영상은 그렇죠. 그 여행에 관한 것이야라고 써놓는단 말이에요. 설명을 이게 의무적으로 써놓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일단 이렇게 동영상을 저장 방식으로 올렸을 때 각 저장과 문서 저장이다 뭐 사진 저장 이렇게 올렸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주제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 세계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어떤 사업자가 그 부분을 해당 번호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영상에 대해서 번호로 그 영상에 대해서 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영상에 대해서 번호로 지정하거나 사진에 대해서 영상을 지정하거나 또는 문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번호로 지정해서 그거를 저장하는 겁니다. 입출력할 때 되게 편리하겠죠.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색을 하는 것보다, 단어 하나를 검색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채 여행과 관련된 거는 그 번호가 쭉 나오면 입출력을 그것만 번호만 쓰면 되겠죠. 그죠? 번호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광 촬영 방식으로 약간 저장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처럼 어떤 특정 부분을 확 찍어가지고 그것을 수백 개 어떤 그 전체 화면을 찍었다 그러면 찍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구성을 해놨는데 그거를 찍어갖고 수백 개는 사진처럼 파일처럼 수백 분의 1로 수천 분로 쪼개갖고 작은 파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각각 저장을 하는 방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통째로. 그래서 전체 사진을 불러내거나 전체 파일을 불러내거나 전체를 할 필요 없이 잘게 수백 개, 수천 개로 쪼개놔가지고 그 중에 특정 단어가 들어가거나 또 사진 하나만 추출할 건데 그 전체 문서를 다 그렇죠. 불러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도 하나의 어떤 파일을 갖다가 수백 개로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입출력하기에 좋게끔 만든 그런 파일 기술도 제 기술에 해당한 저장 방식도 입출력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걸 숫자로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숫자로 저장을 하게 되거나 그럼 각 나라 이게 군사 보안이다. 그러면서 군사 보안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군사 보안을 어떤 숫자를 자기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다 그러면 국제 표준에 따를 필요 없이 자기 임의대로 숫자를 저장해서 문서를 저장하거나 사진을 영상을 저장하거나 단어를 저장하거나 문서를 그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테마별로 해가지고 그것도 또 테마별로 거기서 이제 전 세계 표준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비밀 보안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국제 표준 쓸 때는 쓰고 또 자기네 표준 쓸 거는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정보를 입출력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방식은 제 저한테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TV 나올 때 컴퓨터하고 TV를 현재 결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는 유무선 구조를 갖자. 이렇게 전기는 유선으로 이제 들어오고 뭐 자동차에 쓰는 데는 무선으로 들어가겠죠. 자동차에 쓰는 데는 무선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에서 유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기량이 많으면 거기서 무선 TV에 연결해서 유선으로 쓰는 게 낫지 무선으로 쓰는 게 낫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무선 TV가 됐든 유선 TV가 됐든 자동차 안에도 둘 수 있다. 컴퓨터식으로 만든다. 컴퓨터와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셋탑박스를 없앤다. 셋탑박스를 없애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방식으로 케이블 사업자다 그러면 인터넷 방식으로 현재 유튜브가 각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 채널 200개 있다. 200개를 동시에 한 화면에 표시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리모컨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액정 표시 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이 됐든 음성이 됐든 키보드가 됐든 이걸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된 동영상 어디 뭐 하는지 일일이 유튜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케이블은 안 되냐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케이블 사업자가 홈페이지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유무선 통합인데 유선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안에 서로 전기가 그렇게 서로 전기가 각 부품에 필요한 양만큼 전기의 선의 굵기가 틀리든지 전기선의 올맥 4.0이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2개로 늘린 3개로 늘린다든지 또 직렬과 병렬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전기 전원 공급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신호 저장에 있어서 유선 포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다 그러면 유선 포트다라고 했을 때 유선으로 했을 때 서로 새끼 라우터처럼 제가 라우터 기술을 해서 되겠죠. 새끼 유선 포트 신호를 갖다가 담당해 주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수십 개.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호를 유선 구조로 할지라도 유선으로 신호 송수신할 수 있죠.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중간에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이렇게 그다음에 일선 부대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넣고 중간사령부도 넣고 하나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예비 부대를 하나 놔주는 거예요.
일선을 담당하는 부대라도 그런 부품들을 미니 송수신 구조를 최종 사령부라도 혹시 고장날 걸 생각해서 두 개를 라우터 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었죠. 라우터 기술에서도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유선이나 무선이나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질 때 수십 개 다른 새끼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거나 중간 사령부를 두거나 최종 사령부를 두 개로 두거나 무선 송수신 구조에서 예비 부대를 둬서 신호를 하나가 달라게 되고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라우터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라우터도 유무선으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장충동이다 그러면 그쪽 들어가는 선은 그렇죠, 유선으로 처리해주고 각 가정이 5군데다 그럼 무선으로 그건 처리해주는 기술. 그것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 있고 하나는 가정의 그 인식 코드, 전화번호 방식대로 인식 코드 비밀번호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신호가 더 멀리 가는 거죠. 또는 서로 전파를 틀린 걸 쓰더라도 좀 틀리게 전파 간섭 없이 써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전파를 좀 전력을 틀리게 주고 나머지는 보장하시거나 멀리 가게 하는 기술,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진 무선 포트를 할지라도 숫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분담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 이것도 제 최종 사령탑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시 그것 할 수 있도록 예비 부대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제 기술. 중간에도 그거 기능을 넣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안에도 이런 식으로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져 각 부품 간에 연결이 되되 서로 수많은 새끼 구조를 가져서 신호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숫자를 빨리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거기 무선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 여러 개의 묶음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파 간섭이 일어나서 잘 못할 때 전파를 서로 틀리게 서로 약간 띄어져서 똑같은 전파의 파형이라 할지라도 띄어져서 해가지고 송수신 구조를 갖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 하나는 전력을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신호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비밀번호 인식 코드로 사용하고 전화번호처럼 사용해서 부품마다 틀리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백만 가입자다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거기다 연결하겠어요?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품도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인터폰도 그렇게 아파트 인터폰도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라우터 구조처럼 수많은 새끼 무선 통신 기기다 무선으로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을 공급을 한다. 중앙 서비스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자기네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자체폰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라우터를 둬가지고 거기서 각 100가정이다. 그럼 100가정에 수많은 전파를 하나당 무선 통신 기기를 하나당 여러 개를 담당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라우터 안에 새끼 라우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선 송수신 구조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최종 사령부를 두 개로 해놓거나 예비 송수신 구조를 둬서 하시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하나 고장 났을 때 유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폰 할 때 비디오로 할 수도 영상과 음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림막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폰, 인터폰에 거기 하나는 전화번호 부여 방식으로 해서 각 세대수를 호출하거나 할 수 있겠죠. 수의실이나 이렇게 할 때 그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나 인식코드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비밀번호를 쳐야지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남이 함부로 못 보도록 하는 관리자만 볼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와서 인터폰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폰을 구성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나 인식코드 비밀번호 방식으로 하나의 전파를 사용한다.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아니면 그거를 라우터 방식으로 해서 각 층마다 하나의 층은 유선으로 그냥 가고 하나의 층은 유선으로 가고 각 층마다 몇 세대가 있을 거니까 그럼 5가정만 무선으로 갖다가 하고 나머지 유선으로 인터폰을 갖다가
그쪽으로 유선으로 끝까지 신호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무선 결합의 인터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비디오폰이나 인터폰 만드실 때 이런 각도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촬영해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00 카메라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돌출시키면 더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 각도를 하나는 가운데는 크고 구경이 렌즈가 너무 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CCTV인데 여러 군 하나의 렌즈에 여러 개의 조그만 렌즈가 들어가 사방 각도를 동시에 촬영하는 CCTV 이걸 움직이지 않고도 그것을 만드시거나 360도 동시에 촬영을 하는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블랙박스도 옆에까지 둬가지고 사이드 미러에 둬가지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해가지고 동시에 앞뒤와 양옆을 동시에 촬영하는 구조의 블랙박스나 차량의 부품으로 들어가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휴대폰에 앞뒤 동시에 촬영을 해가지고 블랙박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앞뒤 동시 촬영 구조. 그 휴대폰 안에도 이런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게 렌즈가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망원경이 한꺼번에 여러 군데 여러 개의 망원경 군에서 좋겠죠. 여러 군데처럼 이렇게 망원경이 있고 그 안을 신호 방식으로 정기적인 신호 방식으로 해서 각 영상을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망원경이 360도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 고배율 망원경으로 해가 찍은 영상이 전기 이렇게 영상 채팅처럼 해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꺼주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망원경도 카메라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 형태의 카메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카메라 안에 여러 개의 렌즈를 둬가지고 여러 각도를 동시에 촬영하게 하거나 360도를 동시에 촬영하는 카메라 구조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망원경도 360도 망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아래까지 광 렌즈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도 제 기술로 해당합니다. 그럼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서 촬영했을 때도 360도 촬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비행체나 드론이나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에서도 동시에 앞 뒤를 촬영하고 양옆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레이더 소자 방식의 전파를 쏴서 만드는 거죠. 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그 적외선 쏴도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